자, 개념책에서 저번 시간 내용부터 한번 복습해 봅시다. 저번 시간에 뭐 배웠어? 저번 시간에 뭐 배웠어? 저번 시간에 도현아 뭐 배웠어? 저번 시간에? 그래프 그리는 거 어떻게 그려? 그래프를? 응? 식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또 3차 함수랑 4차 함수 그래프 배형도 그 저번 시간에 배웠고, 그다음에 식을 통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일반화 해가지고 그릴 수 있다고 했어. 일반화 해가지고 결국에는 여기 있는 1-1과 1-2는 1번에 평행이동된 그래프인 것 뿐이니까 평행이동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제 또 자주 나오는 형태가, 사실 이 형태가 자주 나와. 이 형태 자주 나오는데, 이 형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라면은 이 형태가 숨어 있는 거지. 이 형태가 숨어 있어. 이 형태가 얘를 x로 묶고 나면 x 플러스 3의 제곱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3에 접하고 0에서 뚫고 지나간다. 누구랑? y는 마이너스 16이나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그래서 미분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 형태가 보인다면은 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저번에 또 이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비율 관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비율이 있냐면은 제가 1대 루트 3이라는 비율이 있다. 1대 루트 3이라는 비율이 있다. 그래서 이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과 변곡점이 아닌 다른 점이 만날 때 이 점과의 이 거리가 극점을 갖는 x값의 거리랑 변곡점 x 근이랑 b가 1대 루트 3이다 라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4차 함수 그래프 개형도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특히 자주 등장하는 형태는 이 형태랑 이 형태가 대부분 나오고 간혹 이 형태 나온다. 이 형태는 진짜 거의 안 나와. 거의 재미가 없거든. 뭐 의미가 없어. 근데 얘는 지금 선대칭이라는 의미가 있고 얘는 이제 삼중근이라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 이런 형태는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은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의 형태가 많이 나와. 예를 들어서 y는 0이라는 x축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얘를 절대값 시켜보면은 미분 불가능한 점이 2개 생겨. 2개. 그렇지? 2개 생겨. 2개. 근데 정확히 이 삼중근 라인에서 그었을 때는 여기서 이제 미분이 가능해져. 왜? 미분에서 원래 0이었으니까. 근데 여기서만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한 개라는 게 되게 특수한 경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4차 함수도 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까지 했고, 그다음에 또 도함수 활용해서 극대 극소를 갖는다. 사실 이 문제 형태는 3차 함수 4차 나와가지고 뭔가 미분과 관련해서 뭐 극대 극소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결국에는 이 문제의 형태의 포장지를 뜯어보면은 결국에는 2차 함수의 근의 분리 문제였다. 기억나니? 2차 함수의 근의 분리. 그래서 근의 분리 문제 풀 때는 세 가지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비교해가지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그러한 값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 4차 함수, 아래로 볼록이 4차 함수가 극대값 가지려면 무조건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식을 가져야 된다. 왜? 그래야 얘가 극소, 극대, 극소의 형태가 나올 거니까. 극소, 극대, 극소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럼 도함수의 함수값을 0으로 만든 x값이 서로 다른 x값이 3개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네,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극값을 하나만 갖는 자체가 도함수의 함수값을 0으로 만든 x값이 한 개만 있다. 실근 중에서, 실수 중에서. 근데 이미 아까 여기서 0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실근이 나오면 안 되겠지? 다른 실근이? 맞니? 그럼 얘도 지금 그 값을 하나만 간다 볼 수 있어? 그 값을? 그러니까 실제로 a 값이 0이라고 한다면은 얘가 0에서 중근이야. 그럼 더 이상 0에서는 그 값이 아니겠지. 그 값 판정할 때 도함수의 함수값을 0을 만들면서 좌우에서 보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중근이라면은 보배는 없을 거니까.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0에서 이렇게 3중근 형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이제 0이 될 거야. 그래서 0일 때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에 닫힌 구간에서의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총 두 가지의 상황을 관찰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극대 극소값 구하고, 두 번째는 구간의 양극값에서의 함수값.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 존재한다. 왜? 무슨 정리에 의해서?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이제 연속함수 성질에서 배웠던 거.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문제는 이 도형의 넓이에 관한 최대값 최소값 문제 나오는데, 이때는 우리가 미주 설정한 다음에 식 세우고, 식 세우고 나면 결국엔 3차식 혹은 4차식 나올 거니까 극대값 극소값이 어떤 이슈가 되는 상황이 되겠지? 극대 극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미주 설정한 다음에 식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그래프 파악해가지고 극대값 혹은 극소값을 구하면 된다 그랬어. 이해되니? 이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에 실근과 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3차식, 4차식,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서의 실근은 이미 공통수학 1에서 다뤘어. 그렇지?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에서 다뤘단 말이야. 그럼 더 이상 다룰 필요 없잖아. 근데 또 나왔어. 근데 그때는 실제로 실근이 뭔지를 구할 수 있었잖아. 그렇지? 인수분해 통해서. 근데 얘는 실근을 구하는 목적이 아니라 실근의 개수에 대한 문제가 나와. 개수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그래프가 있을 때 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 되도록 하는 어떤 변수의 조건을 구해라. 조건에 대한 문제 나온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수가 있어가지고 이 방정식이 뭐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세 식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두 식을 갖는다, 한 개씩 갖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족하는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이 값의 범위는 우리가 수식을 통해서 구하기보다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y는 k라는 직선과 여기 있는 이 3차 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성을 따져가지고 구한다. 알겠니?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센 가봅시다. 자, 90페이지에 556번 봅시다. 90페이지 556번. 자, 문제에서 표현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분석해 보면은, 첫 번째 x는 3에서 극과 같는다.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게 f'3이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겠지? f'3이 0이야. 그 다음에 미지수가 지금 a, b, c 3개고, 그럼 관계식이 3개 있어야 a, b, c 구할 수 있겠지? 그래야 f-를 구할 거니까. 그 다음에 자, 0분의 0꼴에서 우리 항상 몇 가지 조건 알 수 있다고? 이제 두 가지. 첫 번째 뭐야? 함수값. 두 번째는 미분계수. 물론 극한값을 통해서 미분계수를 알 수 있다. 근데 미분계수랑 자체가 도함수 입장에서는 그냥 함수값이야. 그렇지? 그래서 함수값이랑 도함수의 함수값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일단 우리 알 수 있는 게 f1의 값이 0이 돼야겠지. 왜? 분모가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데 수렴하고 있대. 그럼 분자 또한 0으로 가야만 수렴할 수 있을 거니까. 일단 첫 번째 f1은 0이고, 일단 두 번째는 f1이 0이니까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f1을 그냥 적을 수 있어. 어차피 0이니까. 그럼 x-1분의 fx-f1, x가 1로 갈 때 이 값은 f'1을 의미하겠지? 내가 f'1이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랬을 때 지금 조건이 f'3 0이고 f1 0이고 f'1이 마이너스 8이다. 그럼 이거 이용하면은 a, b, c 막 대입해가지고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보다는 쌤이 어떤 걸 추천하냐면은, 자, 1에 대한 정보가 두 개 있어. 그치? 그래서 이 식을 x-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fx가
어차피 우리 목적 자체가 목적이 A, B, C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 목적은 F-를 구하는 거니까 fx식만 구해주면 돼. A, B, C 몰라도 돼. 그래서 fx를 x-1에 대한 내림차순 이렇게 정리하겠다고. k의 x-1의 제곱. 그 다음에 f'1의 값이 -8이니까 여기에 -8이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f는 0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쌤이 뭘 한 거냐면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바로 fx식을 세팅한 거야. 그냥 봐. 미분했을 때 -8 나오려면은 자, 얘 미분하면은 남지 -8 남지? 그 다음에 얘 미분하더라도 어차피 x-1이 남아있어. 인수들이. 그치? 남아있으니까 여전히 1을 대입하면은 이 부분은 다 0이 된단 말이야. 그럼 남는 게 -8 나오겠지?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이 x항에 대한 이 개수가 정확히 프라임 값이 된다. 상수항이 함수값이 될 것이고.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가 장점이 뭐냐면은 자 f'3 0이니까 미분해서 3 대배수일 때 0 나오도록 하는 k 값을 구해주면은 fx식이 완성되겠지. 이해되니? 안 그러면 다 뭐 대입해가지고 계산해야 돼. 응? 근데 우리가 계산 파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이제 계산이 많아지면 항상 강조하는 얘기지만 계산 실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산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애초에 식 세팅을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하는 게 편하다. 알겠니? 한 가지 또 비슷한 예시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또 식을 간단히 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F1이 2고 F3이 뭐 6이면서 F'3이 0이 해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문제 상황을 분석했더니 이 fx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대. 또 마찬가지로 대입해가지고 계산 파트를 할 수 있어. 그치? 그러면 a, b, c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뭘 이용할 수 있냐면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1,2랑 3,6을 지나는 직선 구할 수 있잖아. 맞니? 그러면은 자 1,2랑 3,6을 지난다면 x값이 2 증가할 때 y값 4 증가했어. 기울기 2겠지. 그 다음에 1,2 지난대. 그러면은 y는 2x가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fx라는 식을 x-1, x-3 그리고 x-알파 한 다음에 뭐 하면 되겠어? 플러스 2x를 해주고 나면은 선생님 정확히 이거랑 이걸 이용해서 f1이 2라는 조건과 f3이 6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세팅한 거야. 그러고 나서 f'3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f'3이라는 값은 어차피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이 부분만 없애주고 여기다 3을 대입해주면 돼.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이 말 이해되니? 어차피 x-3이 분모에 들어올 거니까 미분의 정의식에 의해서. 그럼 이렇게 약분되고 남는 게 여기다 3을 대입하고 그럼 얘는 미분하면은 2잖아. 그지?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알파 값을 쉽게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식을 좀 간단하게 세팅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좀 유용한 방법이니까 꼭 정리하시고. 사실 이게 여러분들 이미 공통수학 1에 배웠던 내용이야. 어디서 배웠냐면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 정리. F1이 2고 F3이 6이다. 나머지가 지금 2x일 거 아니야. x-1, x-3 3으로 나온 나머지가 얘로 나온 나머지가 2x다 이렇게. 다 필기했어? 한 거 맞아? 안 했어? 지금 열심히 설명했는데 안 하고 있어 필기를? 다 아는 내용이라 그런가? 다 아는 내용이야? 다 너무 쉬운 내용들이라 그런 건가? 이렇게 정리하시고 일단 넘어가서 자 562번 봅시다. 자 다음 함수가 x는 a랑 x는 b에서 이제 극대값을 갖는데 fa랑 fp가 똑같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원래 식이 이렇게
3차 함수 그래프가 있었을 건데 이런 식으로, 그지? 3차 함수 그래프가 있었을 거야. 맞니? 그럼 얘가 지금 y는 k라는 직선과 0에서 접하고, 그지? 그다음 3분의 2로 묶어주면 2분의 9에서 이렇게 만나겠니? 맞지? 얘가 지금 3분의 2의 x제곱에 x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k라 쓸 수 있으니까. 맞아? 근데 얘가 지금 절대값이었어. 절대값이었던 거 자체가 x축이 있을 때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x축에 대해서 꺾어 올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근데 꺾어 올린 그래프에 대해서 극대값이 지금 이렇게 두 개 있대. 그렇지? 극대값이, 그러니까 극대되는 x값이 두 개 있어. 그리고 실제로 극대값이 서로 일치하는 상황이야. 그럼 x축은 극대랑 극소의 평균에 있겠지. 평균에 있어가지고 이 아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만들면은 같아질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요 라인 된다. 요 라인. 즉 변곡점의 y좌표가 뭐인 거야 했어? 지금 x축이니까 변곡점의 y좌표가 2분의 k야? 0이지 0. 지금 x축이잖아. x축. x축. x축이니까 0이 돼야 된다. 됐어? 그 말은 여기 있는 이 점 극소값이 y는 마이너스 k겠지? 극소값의 y좌표가 마이너스 k 돼야 돼. 이렇게. 그럼 극소값을 구해주면은 얘 미분하면은 얘가 2x 제곱 마이너스 6x 나올 것이고 a 인수분해하면은 2x x 마이너스 3. 지금 여기가 x값 3이겠네. 그렇지? 그럼 자 여기다가 한번 3을 대입해 봅시다. 대입하면은 18 마이너스 27이니까 이 값이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k가 된다고. 맞니? 왜냐면 얘가 지금 극소값인데 극소값이 마이너스 k였어야 얘를 올렸을 때 극대랑 일치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지금 2k가 얼마인 거야? 9인이 되겠니? 그럼 k값은 얼마? 2분의 그거 되겠지? 됐어? 나중에 선생님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다루겠지만 우리 3차 함수 그래프는 항상 점대칭 함수라고 그랬어. 그렇지? 그리고 실제로 3차 함수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점 5가지 점이 있거든. 지금 이 그림상에서 일단은 극대 극소는 당연히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변곡점도 중요하고 그다음 나머지 두 점은 또 뭐냐면은 극소값이랑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 이 x값 이 점. 그다음 하나 마지막 극대값이랑 똑같은 값을 함수값을 갖는 x좌표에 대해서 이 점 있겠지. 이 5개의 점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5개의 점들에 대해서 x좌표가 등차 수열을 이뤄. 등차 수열. 얘들이 지금 등차 수열을 한다. 이게 왜 그런지 나중에 선생님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증명해 줄게. 그렇지 어렵지 않아? 여러분들 한번 해봐도 돼.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은 뭐 등차수열에 대해서 뭐 등차적 구별의 얘기 아니라 여기 있는 이 간격이 똑같다라는 거야. 이 간격이. 그럼 이 간격이 같다는 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5개의 점 중에서 2개만 알면은 나머지 3개를 다 구할 수 있어. 이해니? 2개만 알면은 우리 간격 나올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게 얘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 0이고 지금 2분의 9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지금 3칸 갔는데 2분의 9래. 그럼 한 칸이면 2분의 3이겠지. 2칸 가면 3 이렇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다 나오겠지?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아직은 너무 이렇게 이거에 빠져들지 말고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수식으로 풀 줄 알아야 되니까 수식 푸는 거에 좀 집중합시다. 나중에 기회 되면 선생님 다시 할 테니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 너무 쉬웠나? 자, 592번 봅시다. 592번. 자, 다음 함수 fx가 지금 4차 함수인데 이 4차 함수가 극소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일단은 먼저 미분을 해봅시다. f'x는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4에 a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4a 여기 나오겠지. 그치? 그랬을 때 극소값 가지 않는다. 그럼 얘 뭐 보니까 어차피 얘는 이 도함수의 함수값을 0으로 만든 x값을 구해야 돼. 그럼 결국에는 이 3차 방정식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3차 방정식 풀 때 x를 제외한 다른 미지수가 있다면은 이 미지수를 없애는 방향으로 x값의 뭔가를 대입해야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시계값을 0으로 만든 x값이니까 마이너스 4를 약분해도 되겠지. x값이 궁금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a가 사라지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실제로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상수도 사라지겠네. 그래서 얘가 0이 될 거니까 a는 정확히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겠지. 뒷부분도 뭐 조리법을 이용해도 되지만 그냥 개수 비교 통해서 구해보면은 일단은 x제곱이 있겠지. 최고 차항계수가 1인 3차씩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 상수항은 a가 될 거니까 여기가 a 나오겠네.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지금 a-2인데 이렇게 곱했을 때 a가 나와. 그럼 이거 곱했을 때 마이너스 2x 나와야겠네. 마이너스 2x 되겠지. 이렇게. 이해되니? 얘는 0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극소값을 갖지 않고 싶대. 근데 얘 그래프 대형 자체는 최고차에서 음수 4차원식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나오거나, 그지? 아니면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극소값을 갖지 않으려면은 얘가 이런 모양만 피주면 돼, 그렇지? 이런 극소값만. 그럼 이런 모양만 아니려면은 이런 모양의 조건만 구하면 되잖아. 이런 모양의 조건은 도함수의 함수값을 0으로 만든 x값이 3개 있어야 돼. 서로 다른 세실근.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만 아니면 되는 거야. 됐니? 서로 다른 세실근만 아니면 돼. 그럼 얘가 지금 중근일 수 있잖아, 그지? 중근일 수 있고 아니면은 얘가 허근일 수도 있어. 그럼 여기 판별식 계산했을 때 뭘 만족한다? 4분의 d는 1 마이너스 a인데 얘가 0 이하면 되겠니? 그래서 a 값은 1 이상이다 하면 안 되겠지. 이것만 쓰면 안 된다겠지. 선생님 저번에. 왜? x 플러스 1이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
맞니? x 플러스 1 중을 실수. 즉 여기 있는 이 식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a 값도 오케이란 거야. 왜냐면 그러면 얘가 중분일 거니까. 그래서 얘가 x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은 나오는 게 1 플러스 2 플러스 a가 0일 때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3도 가능하겠지? 그러면 정확히 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럼 여전히 극소값은 존재 안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답은 이렇게 a가 1 이상이거나 또는 a 값이 마이너스 3이면 됩니다. 됐니? 시진아 이해돼?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593번도 봅시다. 자, 이 식도 fx 하차 함수인데 얘가 지금 극값을 하나만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 할 때 두 개 대해서 곱해라 해서 곱해라. 자, 그럼 극값을 하나만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얘는 지금 극소값만 갖겠지? 극소값만? 그러니까 사실 위의 문제랑 똑같은 거야. 결국엔 미분에 똑같은 건데 너 지금 미분했을 때 보면 f'x가 4x 세제곱 플러스 6ax 제곱 플러스 4x 이게 나오겠지? 선생님 이거를 2x로 한번 묶어볼게. 우리가 2x 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 여기 나오겠네, 그지?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서로 다른 세 실근만 안 가지면 돼. 그래서 마찬가지로 판별식 계산해보면 홀스티는 9a 제곱 마이너스 16 이 0 2 하면 되겠니?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 이상 3분의 4 이하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서는 이제 x는 0이 중근인 거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 왜? 어차피 0 대입해봐도요 뒤에 성립 안 하니까.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은 마이너스 9분의 16 나오겠네. 이렇게. 됐니? 왜 벽을 보고 있어? 아니야?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598번도 봅시다. 자, 사실 598번과 599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유형인 게 지금 여기는 이 fx식에 대해서 fx를 우리가 합성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랑 여기다가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라는 이 함수를 이렇게 합성했다 볼 수 있겠지. 그럼 합성 자체가 속함수의 함수값의 범위인 속함수의 치역을 겉함수가 정의역으로 선택하겠다는 거잖아. 속함수가 지금 2차 함수니까 이 2차 함수의 범위를부터 한번 구해보면은 얘가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 이상이 되겠지? 맞니? 맞지? 어차피 나 아니야? 구간이 있어. 구간이. 그럼 구간이 지금 2,5니까 얘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지금 x는 3 얘가 2 이상 5니 하니까 마이너스 1 이상은 맞잖아, 그지? 마이너스 1 이상은 맞고 최대값이라는 게 5에서의 함수값일 거니까 5를 대입해주면 나오는 게 얼마야? 3이 되겠어? 3.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을 쌤 이렇게 써볼게. t 세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인데 t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은 얘도 지금 미분 없이 한번 그려볼게. 얘가 이렇게 생겨서 y는 1이라는 직선과 만날 거야. 그치? 그럼 교점에 대해서 얘가 지금 0이 될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 루트 3 여기가 2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 맞니? 루트 12가 2 루트 3이니까 그럼 우리 저번에 배웠던 1대 루트 3을 이용해 준다면은 극소값을 갖는 x값의 좌표가 x값이 2 극대값을 갖는 x좌표가 마이너스 2 나오겠지.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뭐인 거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지? 왜냐면 3이라는 값이 2보다 크고 2 루트 3이 지금 3점 얼마니까 3보 작겠지? 그래서 2랑 2 루트 3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럼 이 식에 대해서 최대값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될 것이고 최소값이라는 거는 2에서의 함수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얼마야? 12지. t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여기 최대값이 10이고 그다음 최소값은 2에서의 함수값이니까 8에서 24 빼면 마이너스 16 1 더하면 마이너스 15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마이너스 3 2번 나오겠네. 그래서 정해진 구간 내에서 닫힌 구간 2,5에서 함수가 지금 fx가 합성돼 있는 건데 합성 함수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은 이 속함수의 범위부터 속함수의 치역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고 그 치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 겉함수의 정역을 살펴주면 된다. 됐어? 그 다음에 599번 봅시다. 두 함수 f랑 g가 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합성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범위를 보여주면 돼. 이 함수의 범위가 치역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이상 되겠네. 그치? 그리고 가서 다시 한번 또 얘를 그려보면은 얘도 미분 없이 바로 그릴 수 있겠지. 이렇게 y는 3 0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고 있겠지. 미안,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여기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이런 거 알 수 있잖아. 그치? 비율을 파악해놨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 이상인 범위는 이런 함수만 그려질 거야.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그럼 최소값이라는 거는 1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해서 함수값이 2가 나오겠네. 그치? 최소값은 2가 된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604번도 봅시다. 자, 구간 마이너스 3,2에서 함수가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 자, 가조건 x는 마이너스 2랑 x는 0에서 그 값을 갖는다. 그럼 도함수의 함수값 0을 받는 x값이 마이너스 2랑 0이라는 거야. 그렇지? 근데 3차 함수를 미분한 함수는 2차 함수일 것이고 최고차 함수가 1인 3차 함수였을 때 미분하면 최고차 계수가 3인 2차 함수겠지. 근데 걔가
도함수의 함수값을 만드는 x값이 마이너스 2랑 0이래. 얘가 f 프라임 x는 3x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니? 그다음 실제로 얘를 통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최우측에서 양수니까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0이 되겠지? 맞아?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갖고 있는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그럼 얘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이 분홍색 그래프가 실제로 갖고 있는 함수가 되겠지? 맞니? 자 보자. 얘가 지금 3x제곱 플러스 6x야. 그럼 원래 함수 fx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어떤 상수 k 이런 식이었겠지? 그래야 미분했을 때 3x제곱 플러스 6x가 나왔을 거니까. 그럼 보니까 얘가 이렇게 0이랑 함수값이 똑같은 지점이 마이너스 3인 거 알 수 있겠네. 그치? 왜냐면은 여기서 얘를 x제곱 묶어주면은 x 플러스 3이니까. 그래 놓고 나서 사실 아직은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즉 극대값이랑 2에서의 함수값 중에서 뭐가 큰지 아직은 몰라. 아직은 모르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2랑 2를 각각 대입해가지고 함수값 비교해보면은 2에서의 함수값이 월등히 클 거야. 그러겠지? 왜냐면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대입하면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고 양수잖아. 근데 2 대입하면은 8 양수. 얘는 아까랑 똑같을 것이고, 그지? 똑같은 값에서 얘는 음수를 더한 거고 양수를 더한 거니까 더 크겠지? 그래서 2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19라는 거야. 그래서 2에서의 함수값이 19가 되도록 하는 k값을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지. 사실 구하는 값이 어차피 0에서의 함수값이잖아. 거의 최소값이니까. 이 구간에서 어차피 마이너스 3이랑 0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0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는 게 더 편하겠지? 어차피 똑같아. 마이너스 3 대입하면 0이야. 여기 부분은 k 나올 거야. 그래서 자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19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8 플러스 12 플러스 k가 19래. 그럼 k값은 마이너스 1이겠지? 답이 3번. 이해되지? 돈 알겠어? 다음에 612번 봅시다. 돈 피곤하니? 여기까지만 보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루트 3인 정육각형 모양의 종이에 6개의 모퉁이에서 사각형 잘라내가지고 육각기 등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상자의 부피가 최대가 되는 높이 x의 값을 구해라 돼 있어. 자, 봅시다. 자, 얘가 그러면 지금 여기 몇 도야? 각도가? 이제 120도야. 그 다음 여기가 지금 90도고 90도래. 그럼 여기 몇 도겠어? 60도 나오겠지? 왜냐면 더했을 때 180, 더했을 때 180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절반 나눠주면은 여기가 30도 30도겠지. 근데 지금 여기가 x래. 그럼 우리가 1대 루트 3대 2를 이용하면은 여기 길이가 루트
3분의 1x 이렇게 나오겠니?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루트 3분의 1x 나올 거야. 그럼 여기 길이 나오겠네? 맞지? 여기 길이가 4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x 나올 거야.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만든 부피에 대해서 육각기둥의 부피를 x에 대한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자,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x를 곱해주면 돼. 근데 여기 이 한 변의 길이가 뭐야? 4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x야. 그럼 내가 이거를 6개의 서로 다른 서로 똑같은 합동인 정삼각형으로 쪼개 본다면은 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지. 한 변의 길이가 이거니까, 맞아? 이게 나오는 게 4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x의 제곱에 4분의 루트 3 곱하기 6이 되겠지? 그러니까 선생님 방금 쓴 이 초록색이 의미하는 게 밑면의 넓이다. 이해되니? 밑면의 넓이다. 정삼각형 넓이고 써가지고 거기다 6배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뭐까지 곱해야 돼? 높이 x까지 곱해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육각 기둥의 부피가 된다. 이렇게. 맞지? 그럼 자, 얘도 뭐 미분해서 그래프 그리려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바로 그릴 수 있잖아. 이 상태에서. 왜? 얘 중근이고 실근이니까. 그럼 자, 여기 있는 값, 이 값을 0으로 만든 x 값이 얼마야? 6이지? 이게 6. 그래서 얘는 생긴 형태가 생겨서 이렇게 0 나오고 이렇게 6이 나올 거야. 그럼 사실 우리가 이제 궁금한 값은 극대값을 갖는 점의 x좌표야. 그지? 그럼 실제로 미분해가지고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구해줄 수 있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아까 봤던 거 5개의 점이 등차수를 이룬다 하면은 그냥 얘가 바로 얘가 나와. 이렇게 0, 2, 4, 6, 8일 거니까 0, 2, 4, 6 이렇게 8. 이해돼? 아까 봤던 등차수 이룬다 라는 내용을 쓰면은 아직은 몰라도 돼. 저희 뭐 교육과정 다룬 내용 아니고 그냥 선생님들끼리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쓰고 있는 스킬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직은 몰라도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미분해가지고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을 만든 x값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치? 그게 극대 극소를 찾는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방법이니까. 알겠니? 까지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 계속 봅시다.